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으로 촉발된 여야 경색 국면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동시 처리가 어제 불발된 가운데 어젯밤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시국민사를 둘러싼 논란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재대학교 장성호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천주교 사재단 시국민사 얘기부터 해보죠. 네. 사실 이 대선 불복 프레임은 야당에서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국민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헌법적인 질서가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제 그런 것은 80년대 우리 민주화운동 시대의 정의구현 사재단의 모습을 본 것 같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행태를 저는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정치는 권력 투쟁입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지금 싸우는 것도 정권을 잡아서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행위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테두리를 벗어난 과거의 반체제적인 그런 수준까지 이것을 천주교 사재단에서 그런 시각으로 봤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네. 애들 싸움에 종교는 모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른 아닙니까? 이 사회의 어른들이 그렇게 지금 정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아주 우려스러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천주교 사재단이 원래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오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뭐 이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상당히 파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사퇴 발언이 처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동안 뭐 정치권에서 일부 약간 얘기가 나오다가 마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비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 사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이 나올 수는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시국 관련한 집회, 촛불 집회 같은 데서 뭐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긴 했었죠. 네. 그것이 이제 힘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가장 이번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20만 여건 정도 새로 좀 드러난 것. 그것은 상당히 좀 위중하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대선 불복 이런 발언들의 물꼬를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과 지금 그 황교안 장관 네. 해임 건의안 네. 사실은 동시에 올리자고 했다가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야 간에 이만큼 불신이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천주교 말씀도 드렸지만 종교적인 규율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뭐 사랑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 바탕의 것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야가 지금 믿음,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 정치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삼불 정치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 네. 불신, 불통, 불인정 네. 이런 것이 우리 정치에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그 정치라는 게 서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해서 뭐 주고받는. 그런데 주고받는 것 자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고받겠습니까? 그리고 말로 하는 것도 민법에 보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말뿐만이 아니고 문서로도 작성을 해도 못 믿을 정치가 한국 정치에 이런 모습이 지금 막장까지 갔다고 저는 보고 네.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정말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가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온 군데서 다 지금 정치 개입을 하고 사법부 자체도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고 그리고 정치 정쟁을 지금 천주교에서 이런 지금 개입까지 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책임이다.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권이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까 어제가 시국민사 같은 발언도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런 거죠. 결국은 다 거기서 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안 먼저다, 해임 건의안 먼저다 이거 네. 싸우다가 안 됐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이거 좀 정리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 야당이 이렇게 목숨을 걸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그 후보자 건이 가장 그 민주당으로서는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특별한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문영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법인카드 문제가 이제 불거지긴 했는데 그건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주력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네. 현재 상황.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어찌됐건 관철시키는 것이 네. 최우선 그런 과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건 내주 초 정도면 정리가 좀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말씀하셨지만, 네, 네. 그 두 장관, 네. 복지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이미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바로 임명을 저는 해야 할수 된다고 있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황찬현 감사원장인데 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뉘앙스로 여야 원내대표한테 통지를 했지만 네. 청와대를 보나 앞으로 향후 한국 정치의 지형을 봐서라도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 정신에 맞춰서 저는 직권상정을 하지 말고 끝까지 야당한테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득이 아니고 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은 그냥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회의만은 당연히 이제 부결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임명동의안 통과가 되는 네. 순서를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순서를 갖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결론은 좀 정해져 있는 거나 이제 다름이 없는데 네. 야당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미 문영표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좀 그 정리를 알아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정리해주는 편이 훨씬 더 그 정치적으로는 부담을 오히려 더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달라면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좀 그렇죠. 조치를 해달라 이런 예. 말씀이신데 사실 가능성은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옛날 이슈라서 네. 예, 저는 그 장관의 어떤 직무라든가 말을 해서 만들면 얼마든지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도 방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 문제 가지고 지금 사퇴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는 직무 능력을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각제 하에서 장관이 아니고 네. 대통령제 하에서 장관은 비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고 그리고 일단은 국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국무회의 자체는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후에 다시 해임을 하든가 사퇴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네. 모든 언론이 어떻게 보면 오보를 했어요. 뭐냐면 그 임명 강행할 거다 다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대통령이 결국엔 임명 강행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감사원장이 그래도 가장 이번에 처리하는 상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처리하는 걸 보고 여야가 어찌됐건 의결을 거쳐서 처리가 되고 나면 그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문 후보자의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강행으로 해서 임명을 했어도 되지만 그런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강행 처리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이 결국 자꾸 불통 이미지를 더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영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야당도 원래 그 문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했던 후보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문제가 많이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다시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정치권 여야한테 지금 속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 금요일쯤 저는 임명을 하리라고 봤는데 네. 그 감사원장 후보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하고 이걸 동시에 투표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판에 투표의 순서를 놓고 여야가 어그러지면서 이것이 미뤄졌기 때문에 임명 강행을 못한 것 같고 네. 저는 다음 주 초에 바로 임명을 할 것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특검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특검, 왜냐하면 120만 건 트위터 글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카드를 하나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특검, 새누리당이 받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사실 다음 주에 주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검은 진행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특검 원샷 특검을 제안했을 때만 해도 이 건이 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121만 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전모라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덜 밝혀진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상태고 특히 외부 조력자들 부분은 좀 아직 충분히 안 밝혀진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훨씬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현 단계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뭐 야당이 카드를 하나 쥐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건 꼭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본인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진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뭐 할 사람 같지도 않고요.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전제를 했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하에서 이런 정도로 대규모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검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특검이 12번이 있었는데 지금 진실을 밝힌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노미 사건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예산도 엄청 들어가고 그리고 또 국력 낭비도 많을 것이고 여야 정쟁도 덧붙여질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소환을 해서 나중에 결론을 못 내고 정치적으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금 121만 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위터의 주체가 지금 불명명하고 그 내용 자체도 다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리트윗을 하면 순식간에 2만 5천 개가 120만 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지난번에 공소를 제기한 5만 건이 이제 2만 5천 건으로 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이것을, 진실 규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이것이 지금 사법부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나서, 굳이 특검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될 것이고 뭐 정말 특검을 한다고 해도 저는 결론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특검을 받지 않게 되면 여야 간의 지금 대치정국, 지금 전국 경세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하면 그 이상의 또 뭐가 또 나옵니다. 네. 정쟁을 더 예, 계속 악화시킬 뭐 거다. 소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전국 경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진실을 알 분명한 이유가 있죠. 네. 이게 또 보통 사안도 아니고 네. 불법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 그러면 국가기관이 더구나 개입이 됐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한 진실 것이고요. 규명 차원에서 해야 된다. 현재 지금 검찰이 이 공소장 변경 시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28일 날 다시 법원에서 그러기로 했죠. 하기로 했죠. 저는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또 불거진 게 뭐냐면 검찰에서 이번에도 또 이 문제를 놓고 지도부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 좀 새롭게 또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아주 객관적으로 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이 물론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 그리고 원래 그 진실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부라도 전진을 할 수 있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은 최대한 규명을 해놓고 책임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121만 건 밝힐 정도로 지금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네. 특검이 왜 필요하냐. 일단 검찰 수사부터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그 동시에 이제 터져 나온 그 얘기가 이번에도 그 일선 그 검찰들이 수사 검찰들이 뭐 사퇴하겠다 여차하면 사표까지 내겠다라고 해서 비로소 관철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흘러나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런 얘기가 일단 흘러나온 이상은 국민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가 있구나. 그런 부분을 짧게, 저는 좀 명백히 좀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검찰 자체가 이 검찰 조사가 끝나고 사법부로 또 공소를 한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특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저는 수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인 게 대치검 청국이 길어지게 되면 지금 사실 본격적인 예상국회로 넘어가야 될 시점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실 준예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거의 그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처리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예산심의 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결산심의안도 지금 완전히 좀 해결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일단은 12월 2일 처리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식으로 가면 연말까지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도 그걸 염두에 두고 최근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이야기한 것도 선진화법을 개정을 실제로 추진하기보다는 직권상정과 관련한 그 명분 쌓기에 이미 나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8월 말까지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결산심사 뭐 시작을 했고 그리고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됐고 그러나 우리 정치가 지금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판 벼락치기도 많이 뒤집기, 했죠. 벼락치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은 짧지만 밤을 새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세울 수도 있다.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글쎄 그걸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안을 그 해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뭐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다음 주에 신당 창당 선언 하냐 마냐 지금 사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측근에서는 한다고 그랬다가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그렇죠. 좀 혼란스럽기도 예. 한데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을 만약에 한다면 전국에 어떤 빵 하고 나올 어떤 뭐 분수령 뇌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뭐 특별한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하는 곳곳마다 계속 우유부단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새 정치라는 것은 명확한 선을 긋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것이 저는 새 정치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안철수 의원 개인의 어떤 정치 투쟁력이라든가 그리고 조직이라든가 그리고 새 정치의 새로운 아젠다라든가 그리고 지역적 기반이라든가 지지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이 없고 그리고 기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 이슈 싸움이 너무 치열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제3지대를 여기서 어디서 긁어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인물난이다. 인물 어디서 빼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그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위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은 당이 이제 해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민주당이 요즘은 사생결단하다시피 정치 투쟁을 이제 강하게 벌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안철수를 봐야 될것 의식한 같고요. 그런 걸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특검안도 원래 안철수 의원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원샷 특검으로 이제 좀 과대 포장을 해서 사실은 다시 내놓은 것이 민주당의 나름의 이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반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많이 답답할 것 같고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는 결국 그 어떤 사람들이 특히 초기 멤버로 참여하느냐 이 부분을 아마 가장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는 28일 정도의 뭐 창당과 관련한 그런 그 개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추대 형식으로 한 100인 정도가 먼저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명 정도 창당 그 발기위원회를 이제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 100명, 그 1000명 이 인물의 그 면면이 과연 어떠냐 이것이 앞으로의 그 파괴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이 들어있느냐가 사실은 안철수 신당의 가장 큰 관심. 그렇죠. 특히 그 초기 그 100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그걸 가장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하고. 일단 교수님은 그렇게 크게 그 인물 네. 정치권을 보면 지금 오지홍 평론가님께서 100인 정도 상징적인 인물이 네. 들어가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0인 정도에 들어갈 분들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엄청 꺼리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여야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에 다시 들어가면 여당과 야당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이 권력적인 거나 그리고 야당의 어떤 헤게모니라든가 이런 걸 뛰쳐나와가지고 과연 거기에 이름을 내놓고 설 수 있을지. 그래서 야권은 지금 치열한 전쟁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경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야당에서의 어떤 선명성 경쟁, 이런 것이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앞으로도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이라든가 인물을 놓고도 치열하게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그냥 백인 추대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백인 추대위의 면면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까지 이야기됐던 그 범죄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들은 뭐 모르긴 해도 확신범들이겠죠. 예, 상당히 위험 부담을 하고, 안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 가겠다. 이름이 올려서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꺼려하거나 노출되기 싫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사람들이면 참여를 사실 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면면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40, 50대 전문가 집단에서 좀 더 많이 참여가 되면 좋겠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력도 뭐 그 정도면은 뭐 네, 그렇습니다. 아예 무시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 특히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28일입니다. 어떨지 지켜보고요. 지금까지 배재대학교 장성호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전망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